안녕하세요, 시현입니다. 상동 스쿠터 고인물. 위에 큰 라이더입니다. 상동의 스턴트 스쿠터 고인물이죠. 제 스턴트 스쿠터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괜찮은 스턴트 스쿠터 팁 같은 거를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소개 잠시 해볼까요? 저는 그냥 스턴트 스쿠터 2년 정도 탄 유예큰이라고 합니다. 2년밖에 안 탔대요. 플레어 하는 거 보셨어요? 아마 코리아 퍼스트인 것 같아요. 엄청 깔끔하고,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이 되는 라이더면 2년을 탔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팁들이 많을 것 같아서, 그 중에서도 저희 초심자가 가장 필요한 팁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는 뭐냐면, 스턴트 스쿠터 살 때 어떤 거 사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. 일단 스턴트 스쿠터 처음 살 때는 그냥 네이버에서 딱 봤을 때 엄청 싼 거 말고 그나마 튼튼해 보이는 거? 튼튼해 보이는 거. 가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가격대가 한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부러지지 않는다 정도, 탈만하다. 한 15만원에서 한 15만원대 정도가 15만원. 가장 처음 입문할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스턴트 스쿠터를 처음 사실 때 너무 싼 거 말고 한 15만원 정도, 15만원 정도의 스턴트 스쿠터를 사면 그나마 탈만하다는 거죠, 지금. 네, 그죠. 제가 산 스턴트 스쿠터가 360 샵인가? 네, 맞아요. 맞죠. 거기서 제가 샀는데 제 기억으로 한 18만원? 17만원 정도 줬던 것 같거든요. 엄청나게 좋은 스쿠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문하기에 기본 트릭을 하다가 막 스쿠터가 고장나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. 네, 어때요? 좀 튼튼하고 처음 탈 때는 그렇게 막 완전 부서질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쵸, 나쁘진 않죠. 네,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위에 큰 라이더 스쿠터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나쁘진 않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, 제가 이걸 살 때 다른 비슷한 가격대 스쿠터도 많았지만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핸들바 높이가 조정이 된다는 이유였거든요. 네. 핸들바 높이 중요한가요, 안 중요한가요? 트릭하냐 라이딩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높이 중요하긴 하죠. 제가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. 예전에 제가 스턴트 스쿠터를 좀 낮은 거를 친구 걸 빌려서 타본 적이 있는데 사실 반이업도 잘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좀 큰 걸로 탔더니 네. 그게 더 편했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앞바퀴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핸들바 높이를 고려를 안 하시고 그냥 입문하시게 되면은 트릭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유에큰 라이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1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고, 두 번째 제 생각에는 핸들바 높이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그나마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이제 스팟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중인데, 제가 유에큰 라이더한테 궁금한 게, 네. 우리가 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뭐 많잖아. 네. 한 10만원 정도? 네. 뭐 어린아이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네. 어른들한테는 좀 작은 돈이 될 수도 있는데, 그 정도 금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뭐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픽시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 네. 스턴트 스쿠터만의 장점? 일단은 매력이나 장점이라고 따지면 일단 자전거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죠. 스턴트 스쿠터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도 좀 여러 가지 좀 간단한 기술들을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뭔가 좀 타다 보면은 좀 엄청 재미있어요. 약간 좀 맨날 타게 된다는 그런. 유에큰 라이더 반이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첫 번째 기본 기술. 앞바퀴 이렇게 들어주시고 약간 미는 느낌으로 들어주시고, 그다음에 이 뒷바퀴를 이렇게 점프한다는 식으로 이제. 반이업이 그 앞바퀴를 든 다음에 점프를 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. 생각보다는 간단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조금 타면 애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트릭이 첫 번째가 180이 180인데 180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요? 일단 1단계 점프를 높게 뛴다, 2단계 카밍을 준다, 그리고 3단계 자신감을 갖는다. 이러면 180은 완성됩니다. 사실은 밖에 나와서 많이 타는 게 제일 좋아요. 그쵸? 맞죠? 그렇죠. 제일 좋은데
그걸 하고 나서 페이키가 잘 안 된대요. 어떡할 거야? 아, 페이키 알려줘. 페이키는요, 스쿠터로 페이키를 할 때는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뒷발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. 뒷발로 중심을 잡는다. 뒷발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팔을 쭉 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뒷발에 무게 중심을 준다는 거죠. 네, 뒷발을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죠, 이렇게.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뒤로 민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. 이 연습을 따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팁인데? 벽 치고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, 그러면? 많이 탄 고인물도 이렇게 이런 보도블록 타면은 간지러워. 그치? 너도 손이 간지러워? 네, 좀 팁이 있다면 이런데 보도블록 같은데 다닐 때 팁. 그나마 제일 좋은 땅을 찾아서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. 아, 가고 있으면요, 일로 옮겨줘요. 아니면 영 없다면은 그냥 가다가 이런 턱 같은 데 있으면은 한 발 올려서라도 가요. 중간이 이런 식으로도 가요. 저기처럼 땅이 좀 고른 데를 일부러라도 이용해서 가면은 팔 저림이 좀 덜하다는 거죠. 네, 그죠. 그쵸? 진짜 팔이 많이 저리면 들고 가야 되잖아요, 맞죠? 맞죠. 들고 갈 때 어디를 잡고 들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잘못 들면은 여기 얘가 이렇게도 잡기도 하고요.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, 왜냐면 이렇게 하면 뒤에 사람이 닿으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.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스쿠터를 이제 캐리할 수 있다는 거를, 저처럼 정강이 찍는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이 방법만 잘 어떻게 잡는지만 익혀주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스쿠터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. 볼트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여주거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면 좋은지. 일단은 거의 대부분 그 클램프가 풀리거나 아니면 클램프 안쪽을 열어보면은 그 심의한 게 있어요. 그쪽이 좀 덜 조여져서 유격이라는 게 나는 흔들리는 거죠. 그리고 제일 많이 나는 게 휠이 제일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베어링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죠. 그러면은 휠이나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육각 볼트 같은 걸 조여주면 좋다는 거죠. 계속 풀다 조였다 저도 그러다가 한번 부러졌거든요. 그럼 쓸데없이 풀다 조였다 하지 말고 네, 최대한 그냥 풀지 않는 게 좋죠. 최대한 풀지 않는데 만약에 조금 유격이 느껴지거나 헐렁해졌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조여놔야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저도 타다 보니까 휠이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봤더니 정확하게 안 조여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조였는데 베어링 같은 게 좀 깨지거나 그럴 수도 있대요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